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인사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별로 안녕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코스피 차트인데 요즘 너무한 것 같긴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쭉 빠지다가 짐 빼고 빠지다가 여기서 굉장히 급경사로 저점을 빼면서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 참 뭐 어렵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의미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약간 좀 어떻게 듣는 분들에 따라서 재수없다고 느낄 만한 얘기를 한번 하면,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잖아요, 이 방송 말고. 근데 한 2년 요때 이후인 것 같아요. 요때 이후로 이제 그냥 월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만 보니까 제가 매달 수익을 냈더라고요. 계좌 전체적으로 실현 수익을 그냥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때도 계속 수익을 냈으니까 나쁘지 않죠. 심지어 이번 달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수익을 계속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좌를 계속 균형을 잡고 관리를 했고, 다음 달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잘 대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수익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좌 관리를 잘 해왔다라는 거에 뭐 만족도 하고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잘했던 거랑 무관하게 최근에 뭐 한 그저께? 요때쯤에 제가 좀 약간은 좀 짜증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잘 관리해오다가 내동을 좀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계좌를 조금 망친 거죠. 아직 막 망쳤다 막 이건 아니지만 포지션이 조금 안 좋아지고 괜히 물린 종목이 뭐 좀 늘어나고 뭐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저랑 비슷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비슷하게 뭔가 좀 수익 욕심 내다가 계좌를 망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도 같이 더불어서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되게 좋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버디님의 내동이라니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도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일단 코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이때까지는 버디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조금 안 좋다? 좀 지루하다? 아니면 파동이 좀 줄었다? 이럴지 몰라도 실제로 이 막판에 이때부터 최근이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이때가 시간을 보게 되면은 6월 2일 정도거든요. 6월 초에요. 그래서 지금 6월 말 20일, 약 20일 정도 동안에 실제로 보게 되면 900포인트에서 지금 720포인트? 이때까지 갔으니까 180포인트 빠졌으면은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진 거예요. 약 20일 동안에. 게다가 이 약 20일이라는 거는 주말이나 거래일 없었던 때 있죠. 6월 달엔 또 연휴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게 되면 하루에 평균 진짜 2% 정도씩을 빠졌어야 되는 건데 1, 2% 정도를 우습게 빠진 거죠. 이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빠졌네라고 할지 몰라도, 이러한 급격한 하락이 앞에서 여기서 말 그대로 되게 지루하고 지치고 뭔가 짜증나고 이 감정선을 가늘고 길게 깔짝깔짝 계속 건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후드로 팼단 말이죠. 요때 진짜 좀 평상시에 안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초보자들은 이때가 좀 많이 두려울 때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공포감에 휩싸여서 공포에 쩔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손절치고 시장 떠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초보들만 그러냐 라고 하게 되면 아니다. 중수? 고수? 오히려 고수들도 이때는 실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드려지는 감정은 사실 초보냐 고수냐 뭐 주식을 몇 년 했냐 이거랑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건 되게 비슷비슷하니까 사람들마다. 그쵸. 네, 물론 이제 훈련이 되면은 같은 감정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다르겠죠. 그런데 진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도망가는 행동은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심플하게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그걸 이행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솔루션 자체는 심플하잖아요. 근데 고수들한테는 그래도 매매 좀 할 줄 알고 그런 분들은 여기가 생각보다 난해해요. 이 난해함의 이유는 고수라서, 실력이 있어서. 왜냐면은 고수들도 버디님 얘기처럼 지루하고 지치고 짜증나는 감정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참을 뿐이지. 참고 참았는데 여기서 건드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신기하게 파동은 올라가요. 하락 중에도 파동은 있으니까 하락 파동이 올라가죠.
이거를 나는 괜찮으니까 그동안 준비 잘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리스키한 매매를 시도를 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 저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잘 견뎌야 된다는 것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수년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 리스크한 행동들을 잘 뭐 참는다던가 하더라도 뭔가 좀 해가 없게 한다던가 뭐 그런 줄타기를 아마 초보자분들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계좌 관리 잘 해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최근에 한 이틀 전에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내 계좌가 이렇게 건전해?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좀 더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띡 했는데 이 건전함이 이만큼 훼손이 된 거죠. 그 몇 푼 좀 벌려고 요 짜증나는 거 조금 달래려고 그러다가 훼손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딱 지나면은 아, 그거를 내가 참았었으면은 여전히 더 건강하게 지금 계좌가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저거 하나 때문에 조금 어그러졌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건데, 왜냐면 진짜 초보자분들은, 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겉에서만 보게 되면 아, 역시 고수는 다르네. 고수는 하락 중에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내네. 그래, 저거지, 저게 고수의 매매지, 막 이런 공감을 해요. 결과적인 겉모습을 보면서.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매 행위를 할 때 이 고수의 속마음은 어떨까, 이거를 버디님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리스크 매매 안에서 많은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몇 가지 좀 오해할 만한 것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당일날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내야지, 오늘 사서 막 매수 매도하는 그런 당일 단타? 그냥 되게 짧게 데이 트레이딩 이런 개념의 매매를 하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거는 제 계좌에서 뭐 그거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 계좌 관리에 영향이 갈 정도는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걸 한다고 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매달 수익이 됐습니다 이런 거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막 단타 쳐가지고 수익을 막 쌓아가지고 저 이만큼 수익 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종목이 분산이 돼 있고 종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수익을,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도 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계좌 관리 차원에서 제가 잘못 접근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안 하던 그런 단타 같은 것들도 뭐 엊그저께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단타 치다가 그렇게 된 건데, 단타 치다 빨려 들어간 거죠. 저도 빨려 들어가서 이걸로 이제 쉽게 손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고, 계좌의 일정 포지션을 좀 나쁘게 만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좀 이제 배경 설명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항상 매일매일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 있지, 그냥 그러고서 넘겨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거. 네, 버디님이 지금 노하우를 되게 좋게 공유해 주셨는데, 계좌가 있으면은 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거는 계좌라는 공장의 딱 윤활유 정도 역할이면은 충분하다. 물론 나중에 고수가 돼서 스타일이 커져서 이 비중이 윤활유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윤활유 정도 역할이다. 주가 있으면, 계좌라는 주가 있으면은 데이 트레이딩, 단타, 스캘핑 이거는 처음에는 객 정도여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초보인 사람이 이게 주가 되고 이게 메인이 되고 싶어하는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알거든요. 그거는 좀 경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쵸. 이거만 좀 고쳐줘도 좀 많이 괜찮아지는데 사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진짜 나중에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러게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비슷한 케이스를 얘기해보면서 가볼까요? 자, 일단 뭐 제 경험으로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최근에 조금 삐끗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종목을 보면서.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 이게 참고로 이게 제가 했다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오해도 없어야 되고 피해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런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의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계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고 얼마든지 신규 종목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지속된 하락 속에서 조금 포지션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거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눈이 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이때 종가에 들어갔느냐, 중간에 내서 수익을 내고 좀 지속적으로 또 매매를 하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이제 짧게 수익도 내는 단타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포지션을 계속 관리하면서 좀 이어가는 그런 매매를 붙여나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고점에서 막 위태롭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점 반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판단이 되고, 그러니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꼬꾸라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내가 뭐 이런 건 종목을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서 뭐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간다던가, 평소에 안 하던 막 여기서 막 그런 것들을 좀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한다던가, 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라려 얘가 이제 내 계좌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서 지금 가뜩이나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얘가 좀 암적인 존재로 하나를 내가 만들어 놨네?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상황을 저 역시 최근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저도 이런 상황에서 뭐 실질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저 역시도 과거에 겪어봤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매매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적은 비중으로 짧게 치고 빠져서 그냥 바이, 셀, 그 다음에 천천히 바이해서 어느 정도 딱 해서 셀해서 요 정도 콤비네이션으로 끝내고서 수익금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서 요거 가지고 윤활유로 계좌에서 윤활유로 써야지, 뭐 요 정도 생각으로 이런 포지션들을 많이 짜죠. 이 정도 생각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좌를 연결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은 해요. 또 여기서 이런 데서 템포 조절 좀 해줘야지, 여기서 초기 포지션 많이 잡지 말아야지, 기회 오면 바로 팔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변수가 이런 개파락하고 맞물리는 요런 데서 또 관리를 할 줄 알다 보면은 매수하고 나서 내 평단과 주가 파동 간의 현재가죠. 현재가랑 이격이, 이 두 개의 이격 차이죠. 차이가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락률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비중은 적어. 비중은 그렇죠.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통 말하는 물타기, 비중을 좀 더 키워 올려서 평단하고 이격을 빠르게 잡는다. 이 선택이 좀 쉬운 타협책이죠. 게다가 실력도 있으면은 내가 원래 평상시에 비중 이만큼 다룰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비중으로 가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게 고수일수록 더 쉽게 노출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약간 고수의 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현금 보유 비중이, 초보자분들은 예를 들면 현금 보유 비중이 50%도 안 남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한 500만 원 이상을 주식을 사고 막 하락을 맞으면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현금이 뭐 20% 30%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관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채우는 거에 있어서 더 과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채워놓고 놨을 때 이제 뒤에 따라오는 나비 효과는 사실 초보나 고수나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하락에서 하락을 이용할 수 있는 파동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락 파동에 진짜 숨은 리스크가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고수들도 때로는 피해가기 힘든 빨려 들어가는 약간 블랙홀 같은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수라면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빨려 들어간다는 게 이미 여기서 내가 평단과 현재가의 이격을 잡고 균형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제 엑셀을 밟은 거거든요. 딱 엑셀을 밟은 겁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기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냥 중간에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 경험치가 적거나 초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시점에서는 한번 딱 엑셀을 밟으면은 엑셀을 띄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엑셀 안 밟을 거 쓰면은 안 했으니까 사실은. 그쵸. 애초에 안 했던가 밟았으면 확실하게 밟아줘야 되는 때가 돼요. 중간에 애매하게 밟으면은 그게 더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띄지 못하게 되면서
그게 하락 파동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블랙홀에 빠져드는, 알면서 빠져드는 그런 그 함정이 있거든요. 이건 고수도 걸려요. 그래서 요 부분의 맹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차라리 엑셀 자체를 밟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면은 이거 지나고 나면은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엑셀 자체를 안 밟았었던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엑셀을 밟은 입장에서 저희들은 사실 지나고 나서 제가 이거 좀 약간 후회되네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전의 뒷면도 보고 밟긴 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아예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밟으려고 하니까 밟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드리는 거는, 버디님이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버디님도 그렇고, 이거 계좌로 들어가서 이거 상황 이렇게 만들었지만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은 해결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해결했었을 때 그 사이의 과정과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단순 계산하게 되면은 어쩔 때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엑셀 자체를 안 밟아버리는 게 해결의 모습에서 결과론적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나았을 텐데라는 거를 투자자 본인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접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이 엑셀 밟는 거에 대해서 초보자들일수록 진짜 조심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받았겠죠. 이거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주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같은 때에 주변에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니버디, 어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니? 지금 뭐 수익은 어떤 식으로 되니?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단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생각이 드는 부분들,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주제로 삼은 거죠. 네. 오늘 이야기에서 초보자분들이 다른 거는 좀 경험 못 해봐서 좀 어려운데 난해한데 하시면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락장이 심해지면은 물타기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물론 공포감으로 다 집어 던지고서 손절하고 주식시장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거 내가 잘 이겨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면은 정말 많은 유혹이 오는 게 물타기, 추가 매수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면을 좀 간접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다시 매수하는 행동에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일수록 엑셀을 애매하게 밟으면 안 되고 밟으면 꽉 밟아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타기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애매하게 물타기 과감하게 하게 되면 초보일수록 그거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물타기 하고 싶은 욕구 꽉 참았다가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좀 진정됐었을 때 그때 하는 게 대체로 더 유리하다. 요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주셔도 좀 잘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는 건데, 물을 타려면 제대로 타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이제 딱 그거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고서 지금 이제 막 다 이미 들어가 있어. 주식하는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출을 지금 내가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지, 제대로 타야지, 막 그러는 분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스나이핑 하려고 하죠. 네, 이게 좀 되게 걱정스러운데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내가 물을 타든 뭘 하든 여기에 비중을 이렇게 높이는 행동을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얘기는요, 잘해봐야, 정말 천운이 겹쳐서 잘해봐야 본전일 거예요. 그거는 그 이상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내기도 어려워요. 이미 이러다가 반등 오면은 그냥 쫄아가지고 삑 팔고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번 말했는데,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잘 돼봐야. 아니면은 나중에 호되게 당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거면은 지금 그래도 좀 여유 있을 때, 왜냐면 물 탈까 말까라는 거는 그래도 여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유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좀 호흡을 길게 가고요. 그냥 단순히 물 타갖고 본전 찾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좀 더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의 부족한 실력도 채우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경험치도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아요. 진짜로 뭐 잘 나가는 종목을 올라타면서 상승장에서 뇌동하듯이 그런 모습만 뇌동이 있는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하락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뇌동이 있고 경험치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혹되기 쉬운 뇌동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이 모든 거를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딱 상황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한 요 시점에 모든 행동을 여기에 껴맞춰서 이랬었고 저랬었고 여기서 매수했어야 됐고 여기서 매도했어야 됐고 이렇게 딱 뒤돌아봐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리를 하게 되면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끝낼 건가요? 매매를?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마치 이런데 지나갔었던 과정처럼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여기서 매매를 끝내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이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흘러갈 거고, 흘러갔었을 때 최종 목적지, 마침표 찍는 이 시점은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개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큰 유리한 무기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순간, 바로 어제 순간, 막 예를 들면 여기서 나 안 사서 올라갔어. 그러면서 막 그 순간순간에 되게 목매는데 아닙니다.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요 뒤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간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건 사실 추상적인 것도 아닌데, 이 설명은 이게 너무 명쾌하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얘기해서 좀 그거는 건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 경험을 오늘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는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나는 다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요. 뭐 물을 타든 뭘 하든 뭐 그럴 여력도 안 되는데요 하는 분들도 사실 많고, 그리고 뭐 한 하루 이틀 전에 여기서 이제 물 크게 타가지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막 후회 막심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금 보유비 좀 많고 뭐 여전히 나는 여력이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어려움만 느끼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 저희 얘기가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 말고요, 다른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유해드렸던 영상들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오늘 제 얘기가 하나의 케이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영상 말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클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클럽을 어니스트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가르침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오늘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 실수한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고수라고 해서 오르는 종목 무조건 잘 맞추고 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때로 실수하고 때로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최선의 결과를 못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디테일 정도는 갖추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적어도 그렇고, 어니스트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그 디테일 위에 수익을 제대로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몇 년 동안 어니스트님 옆에서 이렇게 제자로 이런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 제자 돼서 배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 마냥 막 힘들다 짜증나다 그러시면서 뭐 술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클럽에 오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빌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카페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요런 모양의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 요 아래에 있는 배너 있죠?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요 공지 눌러서 자, 요런 공지 쭉 한번 정독해서 확인해 보시고, 중간에 영상 2편 링크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클럽이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쭉 내리시면은 여기 뭐 후기도 저희가 링크를 해놨고, 이제 그동안의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고, 아랫부분에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라는 링크가 있는데 요거 눌러서 신청서 쓰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해서 가입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클럽 운영,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주식하는 거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요 카페도 한번 가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